상간소송은 전쟁입니다. 자존심과 명예, 돈, 온갖 것들이 뒤섞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무너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지 정말 몰랐어요 하는 경우, 상간자가 나에게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 편에 서는 최악의 케이스까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의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듣던 상간남, 상간녀가 내 일이 된 경우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내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내 혼인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갔는지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배우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지 상대방이 정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소송에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해야 될 건데요.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내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에서 전혀 혼인 생활에 대한 단서를 남기지 않고 싱글처럼 행동을 했다거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배우자의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경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도 짧고 신체적인 스킨십 자체도 거의 없었던 경우, 그러한 경우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배우자나 아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경우, SNS 프로필 등에 혼인 사진이라든지 아이 사진이 있음에도 관계를 이어간 경우, 이미 배우자의 결혼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 충분히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나간 경우, 더 나아가서 상간자가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를 조롱하거나 이혼하라고 압박을 한 경우, 이러한 정황들이 제출이 된다고 한다면 법원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고 보아서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상간자 측에서 배우자에게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을 상간녀라고 욕을 하고 상간을 했다라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라는 이유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한 거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오히려 상간 피해를 당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 상간자가 먼저 소송을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전제하에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사건의 경위나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단소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일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경우인데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두 사람을 모두 피고로 하여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를 감싸는 경우, 이때 핵심 전략은 사건을 하나로 보지 않고 세 갈래로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 소송, 이혼 사유와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핵심 쟁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친인척 등 지인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저지른다든지 상간했다라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두셔야 합니다. 설령 배우자가 상간자 편에 서서 진술을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카톡이라든지 통화 내역, 숙박업소의 결제 내역, 사진이나 동영상 같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법원이 배우자의 말을 모두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함정이나 흥신소를 통해서 얻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출이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민사 판결에서는 그러한 증거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증거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상간 사건은 감정적인 부분부터 흔들리면 전체적인 소송의 전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디서부터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는지, 어떤 증거가 확보가 됐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지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김진영 변호사였습니다.